다음 사용자 등록 액션을 보겠습니다. 사용자 등록 액션은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 할 때 사용자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이 세 가지를 쓴 다음에 저장하면 요 값이 세 개가 이제 사용자 등록 액션으로 넘어와서 그걸 처리하는 건데, 우리 V1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V1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사용자 등록 액션에 request get parameter email, request get parameter password, request get parameter name 이렇게 request get parameter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저를 만든 다음에 유저 인스턴스에다 이렇게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을 다 일일이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저 DAO 에도 유저 이렇게 되잖아요. V2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마드로 애트리뷰트랑 쓰는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여기서 커맨드 오브젝트 사용, 이 마들 애트리뷰트라고 이렇게 애너테이트드 되어 있는 이 객체, 이거를 커맨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커맨드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유저에 보면 이렇게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로 사용한 이 프로퍼티 세팅하는 세터가 있잖아요. set, 여기 제가 데이터로 했으니까 set 이메일, set name, set 패스워드가 이 유저 메소드 내에 있잖아요. 유저 클래스 내에. 그러면 이렇게 프로퍼티 이름하고 여기서 보면은 요 네임이죠. 요 네임. 이 폼의 이름하고 객체 프로퍼티 이름이 같으면은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유저에 있는 이 유저 클래스의 프로퍼티들 이메일, 네임, 패스워드 안에 우리가 여기서 입력한 이 값이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V1처럼 이렇게 해서 get parameter하고 set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요 이메일하고 요 set 이메일하고 프로퍼티가 같잖아요. 패스워드도 같고 네임도 같고, 이렇게 프로퍼티가 같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컨트롤러 V2 버전에서는 그냥 여기다가 커맨드 오브젝트를 쓰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스프링 MVC를 사용하게 되면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이런 걸 안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하고 여기 리다이렉트, 이 리다이렉트도요, 이 부분도 이제 요걸 안 쓰면 포워드인데 JSP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다이렉트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서블릿 API를 쓸 때는 response.send 리다이렉트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쓴다. URL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그 스트링에 리턴 스트링에 요 앞에 리다이렉트 땡땡 하고 여기다 쓰면은 이 URL로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이게 response.send 리다이렉트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 요거는 플래시 애트리뷰트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로그인 액션을 보겠습니다. 로그인 액션은 여기 로그인해서 이메일, 비밀번호 다음 로그인 누르면 이게 이제 그 로그인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유저 인포 화면으로 가고 세션에다가 이제 로그인 정보를 넣고, 실패했을 때는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다 그냥 스트링 이메일, 스트링 패스워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심플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런 거는 심플 타입이 아니죠. 유저 내에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 뭐 인티저, 스트링 이런 것들을 심플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심플 타입일 때는 이게 지금 리퀘스트 포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써도 리퀘스트 포렘이다. 여기도요. 리퀘스트 포렘.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메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네임은 이메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파라미터 네임하고 받는 변수 이름이 같을 때는 이거를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아까 V1의 로그인 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V1의 로그인 액션 보면은 이메일에 지금 이렇게 해서 get 파라미터 이메일 받고 이렇게 해서 get 파라미터 패스워드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스트링 이메일, 스트링 패스워드 해갖고 메소드 인자해서 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할 거 없이 지금 여기 파라미터가 여기로 바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 DAO다 로그인 했고 여기 이메일 패스워드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유저 했죠.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면 유저가 있을 거고, 그쵸? 로그인 실패하면은 스프링 MVC에서는 셀렉트가 안 되면은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exception이 안 나면 로그인 성공. 그래서 세션에다가 유저 세션 애트리뷰트에다가 유저 대문자 유저를 썼습니다. 유저라는 대문자 애트리뷰트에다 유저를 넣고 리다이렉트 이렇게 합니다. 리다이렉트를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요 플래시 애트리뷰트를 써갖고 리다이렉트를 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래시 애트리뷰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쓰는 게 아까처럼 유저 리스트에서는 여기다 모델을 썼고요, 그쵸? 모델을 썼고 여기서는 모델이 아니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썼잖아요. 모델인 경우에는 포워드를 할 경우에는 모델에다 쓰면은 이 모델은 리퀘스트 체인을 따라서 가는 거고요. 지금 리다이렉트 할 경우에는 브라우저로 가서 브라우저가 다시 리퀘스트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때는 모델이 없으니까 지금 이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이 내부적으로는 결국은 이 세션에다 값을 넣는 겁니다. 세션에다 값을 넣어서 리퀘스트가 다음 리퀘스트가 될 때도 그냥 값이 유지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리다이렉트한 요 화면에서 여기서 이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있는 걸 사용한 다음에 세션에서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세션에다가 임시적으로 넣고 삭제해서 임시 값으로 세션에다 넣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리다이렉트 할 때는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서버로 다시 보내니까 그때는 여기서 세팅한 모델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다이렉트 할 때는 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다가 add flash 애트리뷰트에서 저장을 하고, 그냥 리퀘스트로 보낼 때는 그냥 모델에 add 애트리뷰트 해갖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포워드로 갈 때는 모델을 쓰고 리다이렉트를 할 때는 리다이렉트 하는 쪽에 정보를 유지시키고 싶을 때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썼는데, 파라미터 뭐 메시지는 뭐 듀플리케이트 키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모델 2의 유저의 로그인 서블릿 했던 거 보면 이렇게 로그인에 실패해서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이 나면은 이렇게 했고 long email or password 이렇게 했잖아요. 뭐 가입할 때도 보면은 요것에서도 그렇게 했겠네요. 가입할 때도 보면 등록할 때도 유저 폼에서 duplicate 이메일 이런 식으로 여기다 파라미터를 넣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회원가입으로 보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 abc랑 gmail.co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duplicate 이메일하고 사용자 등록 화면이 다시 오는데, 올 때 여기 URL에 아이고, 이걸로 볼게요. 예, 이걸로 회원가입할 때 abc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메일에 이렇게 duplicate 이메일하고 메시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보고 싶지 않은데 이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하면서 요 데이터를 저장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다가 add flash 애트리뷰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델 2 이걸 한 걸 보시면은 여기서는 add flash attribute 해갖고 메시지에다가 이렇게 duplicate 이메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화면에서 꺼낼 수가 있어요. 화면에서 꺼낼 때는 화면에서 그대로 꺼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돌아갈 때 이렇게 굳이 여기다 파라미터가 없어도 화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요 지금 한 V2 버전 이걸 사용해서 하면은 회원가입할 때 이렇게 딱 오면은 이게 뜨는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파라미터가 여기 파라미터가 없는 이유는 이게 결국 세션에 저장됐다가 여기 한번 뿌리고 이제 세션에서 이 값을 삭제하는 건데, 그걸 할 때 쓰는 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그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add flash 애트리뷰트를 하면은 한 번 리다이렉트 할 때 이 메시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다음에 또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이 값은 없죠. 이 값은 다시 한번 유저 폼을 또 하면은 이제 없는 거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래시 애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로그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용자 등록할 때나 로그인 할 때 다 이렇게 롱 이메일과 패스워드 이런 파라미터에 붙이고 싶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플래시 애트리뷰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할 때 여기다 HTTP 세션하고 세션 썼어요. 이거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한 다음에 request.getSession 해서 그 세션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쓴 다음에 getSession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메소드 인자다가 세션이라고 쓰면은 스프링이 디스패치 서블렛에서 다 알아서 리퀘스트에서 get 세션 해갖고 그걸 여기다 바인딩 하는 거를 다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하고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이것도 이렇게 따로따로 파라미터를 안 받고, 이것도 유저라고 커맨드 오브젝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커맨드 오브젝트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리퀘스트 파람을 쓴 걸로 서로 다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그아웃. 로그아웃은 이제 여기다 세션 쓴 다음에 session.invalidate 이것도 V1에서 유저 컨트롤로 보면 로그아웃은 리퀘스트 리스판스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세션 해갖고 리퀘스트 get 세션 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 HTTP 세션 자체를 그냥 메소드 인자에다 집어넣으면은 알아서 그게 리퀘스트 get 세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퀘스트 get 세션 되는 거고, 여기서 send redirect 해갖고 request get context pass 해갖고 여기 루트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 MVC에서 리다이렉트를 쓸 때는 자동적으로 컨텍스트 패스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부터 시작한 패스를 이 뒤에다가 적으면은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러 메소드 아규먼트. 이것도 이 아규먼트에 지금 제가 요 6가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서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만 하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 메서드 아규먼트, 핸들 메서드 아규먼트 해갖고 뭐가 진짜 많아요. 그쵸? 종류 많은데 이걸 뭐 언제 다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 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만 6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 이거는 서블릿의 두 개 타고 두 포스트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다 모른다, 다 싫다, 나 그냥 서블릿하고 똑같이 만들겠다 하는 사람은 요 두 개를 써서 하면은 메서드 아규먼트 요 두 개 써서 하면 V1과 V1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만들었던 V1의 유저 컨트롤러 보면은 V1의 유저 컨트롤러 보면은 이 메서드 아규먼트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로 다 한 거잖아요. 그쵸? 서블릿하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서블릿 메서드랑 똑같이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그래서 사실 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 두 개만 있으면은 모든 메서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프링이 제공하는 걸 쓰는 겁니다. 아규먼트 세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션은 서블릿의 세션 객체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겟 세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쓰고 싶으면 리퀘스트를 쓴 다음에 겟 세션 할 필요 없이 그냥 메서드 인자에다가 바로 세션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는 하지 않고 그 대신 리퀘스트 퍼럼을 붙이면은 그 값이 바로 리퀘스트 파라미터 겟 파라미터 받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심플 타입일 경우 생략함을 리퀘스트 퍼럼으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V2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심플 타입이에요. 그냥 스트링, 인티저 뭐 그런 대표적인 게 스트링하고 인티저예요. 거의 두 개 말고 다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무슨 플로트 그런 것도 플로트나 더블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네요. 소수점 받으면 이게 심플 타입이잖아요. 이렇게 심플 타입을 쓸 때는 리퀘스트 퍼렘 이걸 안 쓰면은 알아서 심플 타입으로 얘가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냥 이게 심플 타입이잖아. 그럼 얘는 리퀘스트 퍼렘이구나 라고 스프링이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타입일 때는 리퀘스트 퍼렘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게 기본으로 이렇게 써놓으면은 required가 true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메일하고 패스워드가 퍼레미터로 안 넘어오면 에러가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이 안에다가 여기 조건을 붙여줍니다. required는 false 그리고 default value는 얼마. 그러면은 퍼레미터로 페이지가 안 들어올 경우에도 기본값을 1로 세팅한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도 역시 request parameter value랑 요 name하고 이 담는 변수 이름하고 같을 때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request param이라고 쓸 때는 여기를 name 이메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링 이메일은 request.getParameter emai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름이 다를 때는 이거 꼭 써줘야 되고 같을 때는 이거 생략해도 되고 그리고 이메일이 만약 안 넘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name은 이메일인데 required는 false고 default value는 뭐 빈 공간이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메일을 안 썼으면은 기본값으로 그냥 빈 스트링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로그인 할 땐 이메일이 안 넘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equired는 true가 될 겁니다. required true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적으로 true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 타입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쓰면 리퀘스트 퍼레입니다. 이게 리퀘스트 퍼레미터가 담기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들 애트리뷰트를 쓰면은 데이터 바인딩된 커맨드 오브젝트. 심플 타입이 아니면 마들 애트리뷰트로 간주한다. 이게 데이터 바인딩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심플 타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데이터 바인딩이죠.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가 없고 알아서 들어가니까요. 데이터 바인딩이 된다는 거는 아까 add 유저에서 이 유저 값이 리퀘스트의 파라미터 값으로 전부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게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그런데 이 유저는 심플 타입이 아니죠. 그러면은 마들 애트리뷰트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심플 타입이 아닐 때는 안 써도 마들 애트리뷰트, 심플 타입일 때는 안 써도 리퀘스트 파램.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아무 애너테이션 안 붙였잖아요. 근데 얘는 심플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마들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그리고 마들 애트리뷰트는 데이터 바인딩 된 객체라는 뜻이고요.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심플 타입이죠. 심플 타입은 안 써도 리퀘스트 파램. 리퀘스트 파램은 리퀘스트다 겟 파라미터에서 넣은 값. 그게 리퀘스트 파램입니다. 네. 뭐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겠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게 헛갈릴 수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울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심플 타입일 경우 생략하면 리퀘스트 퍼렘, 심플 타입이 아닐 경우에 그냥 생략하면 마들 애트리뷰트다. 그리고 마들 애트리뷰트는 이 커맨드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바인딩 된다. 이런 거. 이걸 커맨드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 유저가 커맨드 오브젝트다. 그 다음 마들은 이제 마들하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리스판스 쪽으로 리스판스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판스로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뷰 렌더링에 사용하는 모델 포워드에서 사용한다. 그쵸? 마들에다가 애트리뷰트를 하면은 포워드 할 때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고요. 리다이렉트 하는 그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넘길 때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유저 리스트 얘는 지금 여기 보이드니까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죠. 여기를 만약 스트링으로 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턴 해갖고 스프링 MVC v2의 유저의 유저 리스트.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게 유저 리스트인데 요 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스프링 MVC v2의 유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요 리턴에서는 요 앞에 슬래시가 안 들어가고 매핑할 땐 앞에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꼭 있습니다. 여기 매핑할 때 여기 슬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리턴할 땐 여기 슬래시가 안 들어가요. 그쵸? 슬래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할 때 여기까지 슬래시를 넣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슬래시를 넣어야 돼요. 이걸 안 넣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슬래시가 앞에서 뺀 상태, 이게 뷰 이름이죠. 그쵸? 뷰 이름. 그리고 디폴트 뷰 이름으로 갈 때는 다시 여기 보이드로 해주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JSP로 그냥 포워드 할 때, 이렇게 JSP로 포워드 할 때는 여기 모델을 쓴다라는 거죠. 예. JSP로 포워드를 하는 그 JSP에다가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 model.add 애트리뷰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리다이렉트 하는 이 화면 쪽으로 이쪽으로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는 플래시 애트리뷰트를 쓴다는 거고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리다이렉트는 요쪽 요 로그인 폼 여기로 넘기고 싶을 때는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다가 add 플래시 애트리뷰트를 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스프링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V1에서는 그냥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썼잖아요. 그리고 리턴도 그냥 없이 리퀘스트에서 포워드를 하든지 리스판스다 샌드 리다이렉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프링 MVC 쓸 때는
서블릿 API를 지향하고 핸들러 메서드에는 이런 것들을 쓰고 리턴은 스트링이나 보이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종류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몰라도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웬만한 애플리케이션은 이걸로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핸들러 메소드 6가지, 7가지, 그리고 리턴 밸류 2가지. 이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스프링 MVC의 핸들러 메소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다이렉트 애트리뷰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리다이렉트 애트리뷰츠는 얘가 지금 리다이렉트 할 때는 브라우저에서 지금 요청을 새로 보내는 거잖아요. 요 새로 보낼 때 이 새로 보내는 요청의 모델에다가 이 리다이렉트 애트리뷰츠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세션에 지금 요 로그인 액션에서는 세션에 넣고 있다가 얘가 다시 이 요청을 브라우저가 다시 올 때 그거를 모델에다가 세팅을 하고 세션에서 지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로그인 폼 이쪽에서는 그냥 모델에 있는 거랑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저의 지금 로그인 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만약에 로그인에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롱 이메일 or 패스워드 이렇게 찍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에 버전 1에서는 파라미터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request.get parameter msg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면은 버전 1에서는 로그인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에 empty result data exception 나면은 여기다 parameter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JSP에서도 request.get parameter msg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버전 2에서는 지금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로 해갖고 플래시 애트리뷰트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로 리다이렉트를 보낼 때 여기서 이 요청의 모델에다가 세팅을 새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v2의 로그인 폼 여기서는 request다 get parameter가 아니고 get attribute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델에 들어갔으니까. 모델에 add attribute에서 들어간 건 request다 set attribute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델에 들어간 거는 request다 get attribute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의 애트리뷰트로 들어간 거는 URL에 표시가 안 되죠. 그리고 리퀘스트의 파라미터로 들어간 건 URL에 물음표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v2에서 이거를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안 쓰고 이렇게 플래시 애트리뷰트로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다가 넣어갖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 플래시 애트리뷰트로 넣어서 이 리다이렉트 하는 이 요청의 모델로 새로 세팅하는 이유는 퍼레미터에 그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퍼레미터에 보이는 게 뭐 여러가지 보안상 이슈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은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는 리다이렉트 할 때 이쪽에다 모델에다가 이 MSG를 데이터를 세팅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또 디폴트 컨트롤러에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 디폴트 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매핑이 없는 URL 요청이 왔을 때 이 메소드 매핑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래시에 대한 매핑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슬래시를 썼을 때 요 index.html 이게 실행되지 않고 요게 걸리는 바람에 지금 JSP의 웹INF JSP 밑에 index.jsp를 찾게 돼요. 여기에 걸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 루트 매핑, 인덱스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해줬을 때는 디폴트 매핑을 해줬을 때는 인덱스 매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webinf JSP index.jsp로 이렇게 포워드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쵸, 여기 webinf JSP 밑에 index.jsp 요게 있어야만 404 not found 에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